다시 이제 매트릭으로 돌아와서 스케일 팩터와 이제 베이시스 팩터라는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은데요. 일단 뭐 그냥 편의상 레퍼런스로 카티전 좌표축을 그리고, 자, 우리가 어떤 점에 위치가 있다. 이제 이거 원점이고, 이제 그 위치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점에서 조금 비껴간 옆에 있는 점을 생각하면, 이제 그 지점의 위치는 dr만큼이라고 하는 변이 벡터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변이 벡터라는 것은 위치의 변화는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는 얘를 우리가 쉽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x 좌표가 얼마만큼 변했는가, 거기에다가 x 방향의 단위 벡터, 그 다음에 y 좌표가 얼마만큼 변했는가, 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을 이제 다른 일반적인 커브 리니어 코디네이트에서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보자는 건데, 편의상 실린더 좌표계에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방법을 이제 실린더 좌표계에서 보면 나머지 좌표계에서도 어떻게 할지 이제 금방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한번 보실까요? 그림이 필요한데 앞에서 그렸던 그림을 한번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점이 지금 현재 좌표예요. 여기서 조금 이제 다른 좌표예요. 내가 요 변이 벡터를 표시하고 싶은 거야. 그럼 요 방향은, 자, 위치가 왜 변하냐면, 위치가 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좌표가 변하는 거죠. R이 변할 수도 있고, 세타가 변할 수도 있고, Z가 변할 수가 있어요. 실린더 좌표계에서는. 그럼 만약에 R이 변했다고 칩시다. Z축으로부터의 그 거리가 변했다. 그러면 그 R이 변하면 나의 변위는 요 방향이 되겠죠. 요 방향으로 그 방향을 나타내는 게 요 ER이라는 단위 벡터고,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DR. 그 다음에 만약에 세타가 변했다. R과 Z는 그대로인데 세타가 변했다 그러면은 나의 위치가 여기서 요 파란 선을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거니까 각도가 인피니테시멀하게 변했다니까 이쪽 방향으로 변화가 되겠죠. 방향은 이 세타고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지름이 R이고 각도가 D 세타만큼 변했으니까 D 세타 R D 세타 곱하기 방향 요 방향. 그 다음에 Z가 변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니까 이쪽 방향으로 변하는 거고, 그럼 따라서 앞서 그렸던 코디네이트 엑시스의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를 내가 알면, 그러면은 dr 위치 변화, 책에서 얘를 이제 ds로 표시했는데요. 얘는 r 좌표가 변하면 나의 위치는 요거만큼 변하고요. 해서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한다고 했죠. 해서 쓰면 길이가 1이다라는 표시고요. 그 다음에 세타가 변하면 요 방향으로 위치가 변하는데 이만큼 변한다. 그 다음에 Z가 변하면 저 방향으로 요거만큼 변한다. 요게 똑같은 DR이라고 하는 변위를 기술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실린더 좌표계에서는 아까 그렸던 이제 보자면은 요게 ER이고, 그 다음에 이게 E세타고, 그 다음에 EZ고, 얘네들이 전부 다 서로 각각이 다 수직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수직이다. 그래서 이게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이 좌표계를 직교 좌표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직교성은 여기도 있죠. 여기서는 이게 EX,
이게 EY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 똑같은 직교성이 있는데 이 차이점은 뭐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 요 단위 벡터 방향을 나타내는 단위 벡터는 모든 점에서 다 똑같죠.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자, 이 점에서의 XY 방향, 자, 이 점에서 XYZ 방향 다 항상 다 어느 지점이나 XYZ 방향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R, 세타, Z 방향은 이 점에서 R 방향은 이건데 이 점에서 R 방향은 저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세타 맞죠. 여기 이 점에서 세타는 이 방향인데 이 점에서 세타는 이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큰 차이점은 뭐냐면 직교성 그대로 있지만 이 좌표계의 이 방향, 그 좌표 축의 방향이 이게 로컬하다는 거야. 로컬. 여기는 직교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하지만 셀린드리컬 좌표계는 이제 로컬하다는 얘기는 단위 벡터가 위치마다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 좌표축이 왜 그러느냐? 좌표축이 휘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좌표축의 방향이 바로 단위 벡터의 방향인데, 이 좌표축의 방향이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좌표축의 방향이 위치마다 다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좌표 방향이고요. 실린드리컬 좌표계에서 그러면 저 단위 벡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저 단위 벡터는 우리가 이 단위 벡터는 이제 뭐 이를테면은 실린더 좌표계에서 얘가 어느 방향이야 이거야. 자, 얘는 이제 기하학적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대수적으로도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제 기하학적으로 한번 구해 볼게요. 다시 또 이제 그림을 여기로 와서 내가 이제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요 방향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요 방향을. 그럼 얘는 뭐냐면은 요 각도가 세타니까 x 방향으로는 코사인 세타만큼 가고 y 방향으로는 사인 세타만큼 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좌표계, 그러니까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의 단위 벡터하고 비교를 하면 얘는 x 방향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는 이건 금방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되고, 뭐 z는 변한 게 없으니까 z 이게 단위 벡터고, 여러분들이 이게 서로 직교하는지 직교하지 않는지는 금방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내적을 해보면 되죠. 한번 해봐. 이 r과 이 세타의 내적은 카티전 성분별로 다 곱해서 더하는 거죠. 더하면 여기는 그냥 0이 되고, 똑같은 방식으로 뭐 나머지 서로 다 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직교성을 확인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단위 벡터라는 걸 사용을 하면 뭐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뭐 카티전 코디네이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이 커빌리니어에서는 이 단위 벡터가 로컬하다는 거예요. 로컬하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R 방향 이런 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지점에서 R 방향이 다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카티전 코디네이트과 큰 차이점인데, 따라서 우리가 이런 커빌리니어 이런 걸 할 때는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항상 인피니테시멀 디스플레이스먼트만을 기술할 수가 있는 거죠. 인피니테시멀. 왜냐면 모든 지점에서 이 단위 벡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물리에서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속도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속도. 자, 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는 뭐냐면은 이제 요 위에 이제 위치 벡터가 R에서 R 더하기 DR로 변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 시간에 따라서 변한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물체의 위치가 시간에 요기였었는데 시간이 t 더하기 dt만큼 흘렀을 때 위치 변화가 있겠죠. 그 변화를 dr로 써봐요. 그러면은 속도라는 건 뭐예요? 속도 벡터는 dt dr이잖아요. 그렇죠? 위치 변화를 시간으로 나눈 거니까 여기 내가 여기 있으니까 저를 이제 dt로 나눠주면 그 r이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변하는가 그걸 내가 r이 시간의 함수로 했을 때 시간의 도함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r 세타 닷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z 닷 요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카티션 코디네이트로 쓰면 속도라고 하는 것이 x방향의 선속도, y방향의 선속도, z방향의 선속도의 결합이지만 이 커빌리니어 할 때는 각 좌표의 시간에 대한 데리버티브가 아니라 뭐 이제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섹션에 이제 스케일 팩터란 말을 했는데 이제 스케일 팩터란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매트릭 얘기할 때 했던 단위 벡터의 이제 크기의 제곱을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서로 직교한다는 걸 다 알았으니까 얘는 dr 제곱, 자, r 제곱, d 세타 제곱, 그 다음에 dz 제곱이죠. 그래서 이 카티전 코디네이트과 비교해 보면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렇죠? 그래서 그 r 방향에는 곱하기 1이 되어 있고 세타 방향으로는 r 제곱이 곱해져 있고 z 방향에는 또 1이 곱해져 있잖아요. 요 곱해져 있는 요것을 이제 스케일 팩터라고 불러요. 스케일 팩터. 그래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에서는 r 방향과 z 방향의 스케일 팩터는 1이고 세타 방향의 스케일 팩터는 r이다. 그러니까 세타를 길이로 환산하려면 r을 곱해줘야 된다. 스케일 팩터라고 부르고 정확히 이제 스케일 팩터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린더 좌표계에서 이제 인피니테시멀 디스플레이스먼트를 r 방향으로는 dr만큼 변하고 세타 방향으로는 d 세타만큼 변하고 z 방향으로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제 단위 벡터인데 그냥 이걸 내가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그냥 세타가 변하면서 얼마나 위치가 변하는가, z가 변하면서 그럼 이제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가로 안에 여기는 dr이죠. 여기는 r, e,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ez가 되네요. 그래서 그 단위 그냥 좌표의 변화 때문에 생겨나는 그냥 순수한 위치 변화. 그것을 우리가 요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냥 베이시스 벡터라고 불러요. 베이시스 벡터. 그래서 베이시스 벡터는 흔히 이제 A라고 표시하고요. 얘는 R 방향의 베이시스 벡터. 얘는 이제 세타 방향의 베이시스 bek터. 얘는 Z 방향의 베이시스 벡터라고 불러요. 뭐 이제 둘 사이에는 이제 스케일 팩터만 차이만 있는 거예요. 스케일 팩터. 그래서 이제 베이시스 벡터를 내가 A 뭐 K라고 해볼까요? 얘는 뭐냐면은 그 방향의 단위 벡터 곱하기 이제 스케일 팩터. 그래서 요것을 스케일 팩터, 얘를 베이시스 벡터,
얘를 그냥 유닛 단위 베이시스 벡터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이제 분류가 생기는데, 이제 카티전 코오디네이트에서는 단위 벡터가 그냥 베이시스 벡터가 길이가 1이기 때문에 둘 사이 구별이 없어지는 거고, 일반적으로 커빌리니어일 때는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의 예로 우리가 여러 개를 보여드렸는데, 좌표축이 휘어 있다. 그래서 단위 벡터가 로컬하다. 그리고 스케일 팩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시스 벡터가 길이가 1이 아닐 수도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스페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한번 잘 표현을 해보세요. 앞서 이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R이 변할 때, 세타가 변할 때, 그 다음에 파이가 변할 때 이제 위치가 어떻게 변할까, 그것으로부터 직교성과 그 다음에 뭐 스케일 팩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구할 수 있겠죠. 이제 앞서 기초 수리물리에서 아마 배우셨을 텐데, 그 내용들을 한번 다시 이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여기서 이제 속도, 아까 이제 속도를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걸 이제 좀 전에 이제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표현을 해서 계산했는데, 이제 기하학적인 거 말고, 그림을 그리는 거 말고 그냥 순수하게 대수적으로 한번 이 속도가 커빌리니어 좌표계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냥 기준이 되는 카티전 좌표계를 아무거나 하나 딱 그리고, 자, 물체 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물체 위치가 시간에 대해서 변해요. 자,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대한 이제 변화율을 구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물체의 위치라는 것이, 물체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카티전 코오디네이트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x, 시간의 x 좌표, 그 다음에 뭐 y 좌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걸 미분하는 거니까 x 닷, y 닷, z 닷. 그래서 카티전 코오디네이트는 너무 편해요. 자, 요것을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아까 기하학적으로 했는데 대수적으로. 자, 그러면 우선 내가 누군가를 미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미분하려면 이제 얘를 미분해야 되죠. 쟤를 이제 시간의 함수로 표시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여기 써 있는 거는 카티전 코오디네이트에서 쓴 거니까 요것을 전부 다 실린더 좌표계로 다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자, 바꾸는 방법은 내가 이 원점에서 현재 위치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제 두 개로 내가 분해할 수가 있죠.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벡터 더하기 요 벡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실린더 좌표계에서 물체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그렇죠? 그게 지금 요 수평선을 나타내는 거고, 요걸 표시한 거예요. 그다음에 위로 가야 되니까 이제 더하기 z, t,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얘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자, 얘를 미분을 해보면, 자, 여기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건 뭔가 생각하면, 물체의 그 z축으로부터의 거리 r이 변하겠네요. 그럼 내가 걔가 r 닷 있고, 그 다음에
z가 변할 수 있으니까 z 닷 이렇게 쓰고 그럼 다 됐나? 그러면 안 돼요. 자, 왜 안 되느냐? 일단 앞에서 계산했던 속도하고 달라졌잖아요. 앞에선 속도가 지금 내가 요거 두 개만 썼는데 얘가 어디 있어? 얘가. 그쵸? 자, 이렇게 쓰면 틀려요. 왜 틀렸냐?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썼던 요 단위 벡터들이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에서는 물체의 위치마다 단위 벡터가 바뀐다고 했잖아.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얘가 움직이고 있으면 사실 이 단위 벡터도 시간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어느 지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단위 벡터가 달라지잖아요. 근데 Z방향 단위 벡터는 바뀌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야 되냐면 합성함수 미분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D, 자, 요게 되는 거죠. 내가 얘를 미분해야 돼. R 벡터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럼 이제 아까 R 벡터가 어떻게 표시됐습니까? R 벡터는 코사인 세타 t x 더하기 사인 세타 t e y였잖아요. 따라서 자, R 벡터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y 전체 곱하기 세타 닷인데 이 괄호 속에 있는 게 뭐야?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가 되죠.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속도 성분에서 얘네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뭐냐면은 좌표가 변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가 생겨나는 것은 요 단위 벡터가 변하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요 R 방향의 단위 벡터는 언제 변하는 거야? 세타가 변하면 이제 요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제 요것만큼의 이제 요 방향으로 변이가 생긴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기하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잘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모든 걸 다 대수적으로도 다 계산할 수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spherical coordinate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또 확인해 볼 게 그럼 이제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니까 이제 그것의 표현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이제 제가 말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 번 더 미분해 볼까요? 그럼 요거 미분할 때 R 두 번 미분. 그다음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R 세타 닷 E 세타가 된다고 했네요. 얘 미분하고 얘 미분하고 얘 미분 다 미분하면 이제 복잡한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십시오. 가속도를 구하는 것은 이제 연습 문제 나오니까 연습 문제로 확인해 보세요.